네, 두 번째 소식입니다. 정말 교수님하고 이 사건들 다룰 때마다 마음도 아프고 그러면서도 생각할 것들이 많이 생깁니다. N번방 사건 모두들 기억하시는데 이런 범죄가 또 등장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프로파일러 배상훈 교수님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무거운 얘기 하기 전에요. 예. 그 필리핀 해외에서 범인이 검거되는데 예. 배상훈 교수님이 출연한 TV를 보고 있다가 잡혔습니다. 글쎄 말입니다. 전 두 가지 생각이 들더라고요. 교수님의 분석을 보면서 저분의 말에 반대 방향으로 피해야겠구나 이렇게 봤는지 어떻게 보셨어요?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역시 범죄자들도 열공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여기에 숨어 있을 것이다 이러면 좀 다른 데로 도망가거나 이럴 것 같습니다. 네, 경찰은 더 열공한다는 거 꼭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배 교수님 방송 열심히 보셔도 숨을 데 없습니다. 범죄자 여러분. 자, 제2의 N번방 이거 너무 가슴 아픕니다. 자라나는 어린 여학생들이 타겟인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이 사람들의 인생을 평생 망가뜨릴 수 있는 끔찍한 범죄입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거죠? 지난번하고 똑같은 건가요? 예, 사실은 이 범죄자를 보통 LM이라고 이렇게 부르는 것 같은데요. 네네. 사건이 이제 수면화된 거는 올해 1월 달이라고 합니다. 네. 그걸 추적하고는 민간 추적단 불꽃에 있는 분들이라든가 관련된 분들이 추적을 해왔고 그걸 경찰에 넘겨서 이제 수사는 진행 중인데 문제는 이들이 사실은 조주빈과 비슷한 시기에 활동을 했다는 겁니다. 잡히지만 않았던 거네요. 근데 활동 방식이 달랐던 거죠. 방식이 달랐고. 네. 왜냐하면 조주빈은 일종의 저희들은 사실은 이걸 트래퍼라고 하는데 덫을 파놓고 기다리는 방식이었다고 하면 얘네들은 이 L이나 M는 일종의 트롤이라고 하는 거는 어슬렁거리면서 돌아다니면서 피해자를 물색하는 형태로 그러니까 크게 차이가 났고 그 당시에는 조주빈 같은 그런 쪽이 더 훨씬 피해가 컸기 때문에 그쪽을 주로 검거를 했는데 이게 흔히 말하는 그렇게 하지 못한 영역에서 계속 해왔고 그러니까 조주빈 같은 어떤 주요 범죄자가 사라지니까 이들이 이제 거기서 그 자리를 차지한 것 같습니다. 자, 이거 관련한 사람들 싹 다 N번방에서 간방으로 이런 구호도 떠오르는데 유인하고 SNS를 통해서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정말 SNS 사실은 사회적으로 좋은 기술입니다만 너무 여기서 또 범죄가 많기도 합니다. 이게 어떤 방식인가요? 너무 범행을 모방하진 않도록 말씀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말하면 우리가 많이 쓰는 이런 메시지 보내는 거 있지 않습니까? 거기로 마치 자기가 이 불꽃같이 이른바 도와주는 피해자를 도와주는 척 주는 어떤 사람이냐 민간 어떤 그런 도움이 같은 형태로 접근을 했다고 합니다. 보니까 본인이 여성으로 위장하고 그리고 무슨 그런 형태인데 이제 당신의 그것이 노출됐으니까 그걸 공감해 주는 척하고 계속 그런 대화를 계속 시도했던 거죠. 그런 후에 특정한 형태의 나를 좀 도와달라. 이제 텔레그램 쪽으로 가서 그 범인을 잡도록 도와달라라고 거기에 참여시킨 거죠. 근데 사실은 이들은 2명 혹은 3명이 공범인 것 같습니다. 같이 해서 그거를 거꾸로 역전이 돼버린 거죠. 이게 정말 저는 이제 이런 기만이라고 하나요? 범죄 중에 뭔가 도와주는 척, 뭔가 같은 편인 척 하다가 상대를 해치는 이런 유형의 범죄 보면 정말 분노가 치미는데요. 자, 이렇게 미끼를 가지고 새로운 협박물을 만들고 하는 건데 결과적으로는 좋은 뜻인 줄 알고 내지는 보호받는 줄 알고 했다가 자기가 미끼를 주게 되는 결과가 돼버렸네요. 근데 그 어떤 것도 보통 이 피해자들이 그냥 일반적인 푸사라고 하죠. 그런 형태의 것이라고 합니다. 근데 거기서 조금 이제 노출이 있는 그런 것 같아요. 그거를 가지고 지속적으로 말을 걸면서 이제 협박을 하니까 일종의 잠시의 일종의 심리적인 무능 상태에 벌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어떻게 우리가 보통 얼어붙는다고 하죠. 그 상태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런 범죄를 시키는 대로 하게 되는 이게 가스라이팅 상태가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아이들도 그렇고요. 여러 가지 지금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만 모두 아무나 볼 수 있는 그런 사회적 공간, SNS 공간에 아이 사진 올리고 자기 사진 올리고 하는데 언제 누가 가져가서 그걸 어떤 방식으로 가공해서 나를 또 이렇게 스팸 메일 와도 깜짝 놀라요. 이름을 알고 보내는 스팸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 내 이름을 어떻게 알았지? 근데 이제 여러분 조심하셔야 되고요. 그런 얘기 드리고 앞서 가스라이팅 얘기를 했는데 자, 이런 구조로 그들이 짜놓은 이 범죄의 공간, 메신저 방이든 어디든 들어왔습니다. 그러면은
계속 이 사람한테 심리적 무능 상태를 만든다고 하셨잖아요. 네. 조금 이건 알아야 대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1분에 80개의 그 짧은 형태의 단문을 계속 보내는 거예요. 소위 톡 같은 걸 보내는 거죠. 네네. 계속 읽고 나가면 또 초대하고 네. 이런 방식으로 그러니까 이 휴대폰을 손에 못 놓게. 왜냐하면 네. 놓게 되면 어딘가 신고하거나 뭐 이럴까 봐. 보이스피싱하고 비슷하네요. 예, 똑같습니다. 전화 끊지 마시고요. 예. 이렇게. 바로 그겁니다. 참, 이들의 심리는 심리적 무능 상태, 심리적인 동결 상태를 유도하는 가스라이팅 방식입니다. 예, 정말 두렵기도 하고요. 또 아이들 키우는 입장에서도 정말 분노하기도 하는데 앞서 처음에 시작하면서 말씀드렸지만 대부분 아동 청소년의 어린 친구들입니다. 아직 사회적으로 미성숙했으나 관계에 대한 뭐랄까요 관심이 호기심이 많은 친구들이요. 친구 사귀고 싶고. 그러니까 조주빈은 10대 후반, 네. 중후반. 네네. 얘네들은 10대 중 아래. 그러니까 이제 그 영역 자체가 확대됐다고 보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 조주빈의 범죄 수법을 역으로 추정해서 나머지 영역을 이놈들이 하는 것 같습니다. 자, 이게 여러분 정말 이놈들이 아니라 더 심한 표현을 부르고 싶은데요. 오늘 뉴스 들으시는 분들 주변에서도 조심할 수 있는 정도로 잘 얘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교수님께 여쭤봤잖아요. 저도 이제 중학생 딸이 있으니까요. 여중생. 막 핸드폰 들여다보면 오히려 안 된다. 전문가에게 부탁해야 되고 조심스럽게 상담해야 된다 이렇게 제안해 주셨습니다. 그것도 한번 기억해 보시고. 자, 이놈들이 지금 자신은 절대 잡히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추적하고 있는데 결국 잡히겠죠? 예. 근데 약간 좀 어린아이들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교수님 프로파일러시니까 이건 되게 정확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이들이 쓰는 언어라든가 네. 언어의 연결점들을 보면은 네. 나이대가 10대를 넘은 것 같지 않습니다. 언어 사용 패턴에서도 그런 걸 추정할 수 있나요? 네. 언어 네. 사용과 언어 사용의 연결점이 중요합니다. 네. 뭐와 뭐 사이의 연결점에서 이들이 경험한 영역이 드러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경험한 영역은 말의 영역이죠. 그렇죠. 말의 영역은 경험한 거죠. 그것이 뭐 어떤 배운 거라든가 아니면 중요한 네. 경험 이건데 제가 보기에는 이 쭉 봤을 때는 상당히 좀 어린 아이들 같습니다. 예. 상당히. 근데 이건- 추적은 하고 있죠. 네. 뭐 어리든 뭐 나이가 많든 적든 범행은 반드시 밝혀내고 잡혀야 됩니다. 잡힐 겁니다. 그런데 교수님 궁금한 게 있습니다. 나이가 어릴 수 있다라고 했잖아요. 지금 이 L 뭐 예. 이런 사람들 혹시 조주빈이나 이런 것들이 사회적으로 화제가 되면서 배웠을 가능성은 그럼요. 없나요? 오히려 모방. 오히려 그들보다 더 무엇인가를 더 해보고자 하는. 그래서 이런 범죄들은 사이버상의 이런 범죄들은 이런 모방이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러니까 저희도 사실 방송하면서 뭘 구체적으로 말할 수 없는 이유가 이것조차 범행의 도구처럼 쓰일까 봐 지금 걱정이 돼서 말을 못 하는데. 저도 걱정되는 건 모두에 말씀하신 것처럼 제 얘기가 다 범죄자들이 공부하고 보고 있어요, 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걱정을 하는 타지만은 그거보다 더 많은 분들이 한테 범죄를 알려야 되기 때문에 네. 우리가 방송을 하는 부분인 거고요. 맞습니다. 근데 이제 걱정되는 건 그런 겁니다. 이 지금 잠적한 상태라고 하는데 잠적이라는 건 어디 도망간 것이 아니라 네. 그냥 사이버에 접속을 안 하는 겁니다. 디지털 경로상에서 이 사람을 추정할 수 있는 위치 뭐든 예. 활동 이걸 지금 끊었다는 상태인 거죠. 오프 근데 상태. 이들은 사실은 이 사이버 공간에서 활동하지만 잡는 건 오프라인에서 잡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런데 이들의 말을 잘못 해석하면은 본인들이 있는 공간에 대한 단서를 찾아낼 수 있습니다. 네. 자기도 모르게 그걸 쓸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뭔가 참고해서 말을 하거나 그렇죠. 예.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얘네들이 짧게 쓰는 이유가 그겁니다. 네. 노출 안 되게 하려고. 이 머리 쓰는 거죠, 애들이. 교수님의 추정대로 프로파일러 배상원 교수님의 추측대로 나이가 어린 그리고 모방을 어느 정도 했을 것 같은 범죄자들이라면 뭐랄까요 좀 표현이 이런데 반드시 잡혀야 될 것 같긴 한데요. 그렇죠. 지금 이런 정보들을 통해서 이게 정말 영악하네요. 그렇죠. 영악하다 못해 치밀합니다. 아주 깜짝 놀라실 겁니다. 이런 애들 이런 범죄자들. 적인 위치나 도시 이런 것들도 사실 왜냐하면 추측이 그것을 쓰는 부분에 있어서 왜냐하면 오프라인에서 무엇인가 수익을 얻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네. 조주빈이 잡히게 된 것도 사실 그 부분인 거죠. 수익화하려다가 왜냐하면 오프라인 공간으로 네. 나가서 무언가를 하려고 하다가 네네.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네. 그런 단서들을 분명히 경찰이 추정하고 있을 겁니다. 조금 예. 시간이 걸리는데 네. 왜냐하면 얘네들은 아까 조주빈 같은 경우는 그 공간을 계속 유지했기 때문에 시간이 짧게 걸린 건데 얘네들은 네. 계속 트롤이 어슬렁거리기 때문에 아. 그게 지금
기존의 기법에는 잘 안 추적되는 것 같습니다. 예. 어딘가 근거지를 두고 하는 게 아니고요. 이 사람들은 마치 날강도들 뭐 정말 나쁜 강도들처럼 어슬렁어슬렁 돌아다닌다 이런 개념으로 보시면 될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정보들을 또 프로파일러들이 분석해서 반드시 잡아낼 수 있다. 예. 이게 다 알 것 같습니다. 자, 이게 이런 류의 범행이 자꾸 사회적으로 이제 제발 이 N번이라는 소리도 듣고 싶지도 않은데 또 나타날까 걱정이 됩니다. 왜 이런 범죄들이 사회에 늘어나는지에 대한 좀 분석도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사이버 공간에서의 모랄, 그러니까 윤리라든가 사이버 공간을 우리 세대만 해도 지금의 아이들이 어떻게 사용하는지 모르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사용하는 공간은 넓어졌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예방이라든가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규칙은 아직 정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걸 규칙을 정해놓고 할 수도 없는 거지만 고성능 무기들은 늘어났는데 그렇죠. 이걸 통제할 수 있는 게 없는 거군요. 그런 상태인 거죠. 그 부분이 빠르게 좀 접근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네. 사실은 사이버 수사국도 굉장히 늦게 조직이 됐고 네. 지금 사이버 전문가들도 굉장히 늦게 조직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사이버 공간은 모릅니다. 네. 그러니까 그만큼 알아야 됩니다. 우리 어른들도 알아야 돼서 네. 아이들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적어도 같이 얘기할 수 있으면 되고 네. 그렇게 되면서 자신의 어려움 이런 얘기하다 보면은 드러날 수 있는 그렇죠. 이 상황이 네. 되는 거죠. 자, 강압적으로 세상 뉴스 보고 겁나니까 자녀한테 가서 야, 너 일로 와봐. 너 확인해보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대화를 통해서 이 친구의 마음을 읽고 있어야 예방할 수 있다. 이런 말도 되고요. 또 저도 사실은 저희가 미디어 쪽이지만 왜 학교에서 미디어를 안 가르치냐. 그러니까. 뉴스를 읽는 법, SNS 소통하는 방법 아직도 교과목에는 제대로 안 돼 있거든요. 정규적. 이런 것들 통해서 좀 이 무시무시할 만큼 진보한 기술을 인간을 해치지 않도록 잘 가르쳐야 될 것 같습니다. 역시 교수님하고 이렇게 사건에 대한 얘기하다가 지금 밖에서 제작진도 PC방일까 나이가 어리니까 모바일이면 주로 어디일까 뭐 이런 지금 추측들이 있는데 네. 예. 그 뭐 알겠습니다. 잘 생각하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 속보 하나 전해드리겠습니다. 방금 들어온 속보인데요. 포천에서 훈련 중이던 수리온 헬기 2대가 공중에서 충돌해 한 명이 부상당했다고 합니다. 사고 원인은 군이 조사하고 있고요. 희생자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자세한 소식은 저희가 이어지는 2시 뉴스에서도 계속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상 장병은 지금 군 병원으로 후송 중이라고 합니다. 자, 교수님 오늘 또 여러 가지 조심해야 될 것들, 생각해야 될 것들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프로파일러 배상훈 교수였습니다. 1부 순서 여기서 마치겠고요. 2부에 돌아오겠습니다.